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2016년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영국이 남긴 것은 자국의 우선을 위해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몇몇 국가들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유럽연합 붕괴는 유럽에게는 악몽이며 세계 경제에도 악몽입니다.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유로 경제의 붕괴는 전 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런 유럽연합 붕괴가 가지고 올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일부 국가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 가치를 위해 더 높은 정치적 의지가 유럽연합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이 존속되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전 세계에서 가장 박사학위 기자들이 많이 근무한다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통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제부 편집장이 28명이 연습도 없이 가보지도 않은 마라톤 코스를 모두가 나고자 없이 꼬리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국 모두가 유럽연합 경제 공동체라는 목적 아래 공동의 이익을 보기 위해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목적지의 정확한 거리와 소요되는 에너지 및 시간이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공통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영국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투표 결과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가치에 도전하며 진행하고 있죠. 브렉시트보다 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존재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가능성 있는 폴렉시트, 폴란드의 유럽 탈퇴 모든 유럽 국가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10월 22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폴란드의 유럽 연합 탈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 따라올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유럽 국가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기사는 유럽연합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폴란드는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경제에 나름 높은 성장을 보이며 유럽 경제의 앞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는 성장의 마이스터로 불리고 있고 동유럽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폴란드의 경제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에 있어 성장 동력 중 한 곳이 바로 폴란드라고 평가하고도 있죠. 이 모든 단어들이 최근 수년 동안의 폴란드의 경제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기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밀레니엄 후로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은 3배로 뛰었으며 실업률은 20%에서 3%로 내려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고용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야말로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 위기 전 재정 상태가 흑자를 기록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내에서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폴란드는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왔으며 코로나 기간 국내 총생산 지표에 있어 단지 마이너스 2.7%만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었죠. 유럽 내 탑5를 기록한 것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정부는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매체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폴란드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요약 설명해보면요. 현재 폴란드의 여당은 법과 정의당 PIS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폴란드 대법원 안에 설치된 판사징계위원회인데요. 의회가 임명하는 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위원회가 징계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요. 이 징계위원회는 판사들의 판결에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죠. 문제는 의회와 사법부의 이 연결고리입니다. 의회가 강력히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폴란드의 법무장관이 이 징계위원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독일 언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유럽연합 공동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유럽이 크게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달 유럽 사법부인 유럽 법원은 폴란드의 이 판사징계위원회가 유럽연합법을 위반했다 규정하고 이 위원회를 당장 철수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의 여당의 성향입니다. 2015년 총선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과반을 얻어 집권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재집권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이 사법부 징계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이런 유럽연합 사법부의 결정에 유럽의 판시에 따라 판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 양측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 유럽연합법은 회원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에 관한 한 그렇죠. 물론 폴란드 사법부 판사들은 판사 징계위원회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대해 법 위반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체는 이에 대해 현재 유럽연합집행부와 폴란드 정부와의 다툼은 첨예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자국의 법이 유럽법보다 우선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연합의 사법권 분립 요구인 법치주의 통치를 부정하겠다는 말이라 그 충격과 해결이 쉽지 않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유럽은 그렇지 않다, 그 반대다라고 주장하며 폴란드가 유럽연합을 공격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생각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권력 구조나 헌법의 가치 모두 그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유럽은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독일 유력 일간지 슈토이체 짜이퉁은 2021년 10월 17일 기사에서 법치주의와 유럽법의 우선에 관한 이 문제는 폴란드와 유럽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 회원국 모두에 관한 어젠다로 유럽의 법 질서는 모든 27개국에 유효한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회원국이 이 기초를 흔들게 된다면 이는 마치 건물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이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며 폴란드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폴란드에 지원될 570억 유로 코로나 지원금을 두고 유럽은 폴란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자금은 폴란드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 기사는 폴란드만큼 유럽연합의 재원을 잘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경제적 지원으로 급성장을 이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의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유럽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는 독일 연방중앙은행에서도 신용 분석, 금융구조 조정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은행과 거시 경제를 공부했었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유럽연합 경제통합에 대해 공부를 한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 유럽연합 가입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 폴란드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는 2015년부터 어린이 용돈 제도를 도입해왔고 젊은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여왔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 아래 폴란드는 더욱더 강하게 사회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선거를 위함이라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당연 돈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폴란드 정부와 법과 정의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원으로 폴란드는 탄소 중립기술, 이모빌리티, 디지털화 그리고 낙후된 의료 시스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이 뿌려주는 지원금은 폴란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투자가들이 폴란드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슈토이체 짜이퉁은 유럽연합 탈퇴는 폴란드 역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 PIS는 유럽연합을 탈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언하고 있죠. 매체는 폴란드는 유럽연합 시스템에 가장 편하게 잘 안착한 나라이며 시스템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린 그러나 유럽연합 시스템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럽연합이 뿌려주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연합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죠.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는 폴란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 영내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대륙 한가운데 있는 나라로 물류 보급로 가치 사슬에 있어 유럽 내에 머무는 것이 폴란드에게 엄청난 이익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기사는 알리고 있죠. 신문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독일의 무역량은 1,230억 유로를 기록하며 2019년 사상 최대치 기록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말로 폴란드의 유럽 탈퇴로 모든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유럽의 가장자리 섬나인 영국의 브렉시트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렉시트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경한 충돌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밉상 국가인 폴란드지만 유럽연합은 현재 폴란드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난민 대란 때문이죠. 핵심은 폴란드는 인권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에 여전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홀로 둔다면 이는 결국 유럽연합의 비용으로 급진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27개국은 섬나라가 아니며 그 어떤 나라도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에 머무게 될 난민들의 문제는 유럽연합의 공동의 가치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폴란드도 그리고 그 어떤 유럽 회원국들도 이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죠. 폴렉시트는 이렇게 브렉시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유럽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브렉시트 후 폭풍을 감내해온 유럽이 어떻게 폴란드와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